그래서 이 내용은 제도 개편에서 거기 있고 여기 앞에 보셔도 상관은 없을 텐데요. 크게 2021년하고 2022년도에서 저희는 2022년도를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보면 2021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수능 위주 전형이 뭐 몇 프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보면 30%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과를 갖다 이렇게 쪼개고 보면 한두 명 정도 늘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대폭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니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시는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유지를 하려는 거고 뭐 지금 뭐 토론에 보면 그 수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학종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반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학종을 잘 다듬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과목에 대한 게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가고 요게 2021년도 여기 지금 보면 국어는 어떻게 보고 수학은 가나형으로 돼 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문이과 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이 되는데 문제는 국어하고 수학이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독수와 문학 저쪽에도 이제 독수와 문법이라는 게 있고 다 저희가 했던 거 이제 화작 있고 뭐 다 있는데 독수와 문학인데 독서라는 거 이제 비문학 말하는 거죠. 15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잖아요. 국어는 4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15문제 문학, 15문제 비문학 뭐 이런 식으로 화작은 10문제, 뭐 문법 5문제에서 4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문학하고 문학은 이제 공통적으로 배우고 그거까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택으로 화법과 작문을 갖다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국어 선생님이 얘기할 때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법 영역과 매체 관련 내용을 심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주 확정이 안 됐고 이 언어가 문법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애들이 언어와 매체 쪽을 많이 선택할 것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화작보다는 요게 좀 애들이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니까 국어니까 일단 원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커리에 맞춰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요새 어머니들께서 지금 수학학원을 대부분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가형, 나형 막 나눠져 있고 지금 문과, 이과일 때는 뭐 미적을 하네 확통을 했는데 일단 수원, 수투예요. 근데 이 내용은 수학학원 다니면 이게 이제 공통 수학하고 나오는데 수투 부분이 바로 뭐냐면 미적 원에 있죠. 미적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적분을 안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미적원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뭐 자세하게 할 건 없지만 이게 미적원 내용이고 이게 미적투 내용이거든요. 이과 애들. 근데 요거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은 좀 줄죠. 근데 앞에를 쳐다보면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기하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하가 빠졌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볼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연도 애들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하면 좀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데 어차피 요 이후에는 이제 비슷하게 갈 예정이니까 요 중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수학학원에서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는 예비고일 과정 막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텐데 무대뽀적으로 다 막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해서 요렇게 선택하고 그 수학하고 영어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애들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요? 공부하기 쉬운 쪽으로 고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물론 최상위권 애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의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에서 내년도에 발표하는 안에서 분명히 가중치라는 거라든지 뭘 주고 또는 의대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기하 같은 경우는 공대 이런 데는 또 이거를 뭐 이수해서 절대평가로 뭐 넣어라 이런 거를 아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정부에서 이제 최대한 막으려고 그러는데 2022학년도 정부 공동 목표는 뭐냐면 애들의 학습량은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많이 좀 빼겠다 이런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권을 확대를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이제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뭐 제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첫애이신 분이 최리 어머님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전문가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첫애니까 약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신 어머니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치러봤으니까. 근데 첫애인 분들은 이제 들어 뭐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내년도 이제 대학 입학 딱 나오면 그런 것도 이제 한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몇 개를 갖다 어머니께서 폴더에다 좀 넣고 이렇게 요강 같은 것도 보면서 어떻게 무조건 다 아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요새 요강 같은 거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영어는 동일합니다. 영어는 그냥 하고 영어는 심화 과정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수학학원에 상담을 받을 때 이제는 요쪽 부분은 여기로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세하게 좀 컨트롤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은 어머니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 똑같고요. 그 다음 또 달라지는 게 계열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눠져서 사탐하고 과탐에서 이제 뭐 8개 중에서 2개, 7개 중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 지금 보면 9개에서 2개, 8개 2개 이렇게 골랐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열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인데 자기는 이과면서도 과학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과학 막 죽어라고 못해서 막 과학학원 다녀도 안 되고 그런 애들 있는데 이제 이 통 17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상위권 대학에서는 또 분명히 공대 올해들이 이거 사회 쉬운 거 이제 뭐 이렇게 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걸 아마 안을 내놓을 거예요. 여기 오려면 뭐 한다. 근데 대부분의 중하위권 같은 경우 특히 3년 후에는 더 주는 건 알죠. 지원자가 더 많이 주는 건 알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내 그 15개 학교 정도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마 요강을 여기에 맞춰서 하거나 이거보다 더 심플하게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신입생 확보를 못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려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전혀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안 놓을 거란 얘기죠. 우수안에 뽑으려고 지금 진행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뭘 해라. 지금부터 사탐, 과탐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지금 보통 국영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 달라지는 거는 국어 과목까지도 어머니들께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희 예비고일 애들 오늘 와서 등록한 애들 보면 우수한 애들이 좀 많아요. 지금 시점에 오는 애들은. 이제 나중에 1학기 끝나고 2학기 온 애들이 솔직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약간 성적이 좀 안 되는 애들. 2학년 때 오면 더 안 되는 애들. 근데 예비 중3, 예비 고1 때 오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걔네들이 좀 끈질기게 가고 걔네들이 등급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면 그래도 국어까지 신경 쓰는 애들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시키고 계시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외국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해당.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 부분에 뭐 가지치기 세세한 부분까지 뭐 장황하게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뭐 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아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하고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구나. 근데 공통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다 학교에서 나가는 건데 선택 부분은 내가 어느 전공을 가는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학원에서 이걸 다 들어라. 혹시 뭐 다 들으면 다 좋다. 뭐 좋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시간과 겨울방학 동안 시간과 알차게 해야 될 시간에는 어머니께서 한번 보시고 저거를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디 쪽으로 갈 것인가. 문이과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과라는 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들께서도 대강 아시잖아요. 어딜 가는데 솔직히 기한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가거나 어디 뭐 인문계 쪽에 뭐 어문 쪽이 잘해서 그쪽으로 갈 건데 그쪽에서는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기하를 뭐 한대거나 미적분 정도까지 쓰지 않아요. 그게 약간 문과 색채잖아요. 그럼 문과 색채는 기존에 있던 문과 과목의 부분에 포인트를 둘 것 같은 예측이 드니까 그거 위주로 좀 해주시다가 나중에 내년 3월 달쯤에 좀 확정안이 대학마다 주요 대학들이 쭉 발표를 하면 그거 보시고 이제 아 네가 갈라는 대학을 봤더니 뭐 한양대인데 보니까 이런 걸 원하네. 전경대학 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 같다라면 이제 그때 돼서 해도 되는 거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무조건의 선행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내보셔야 알지만 내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채린이 어머니? 중요해요, 어머니. 내신이 꽝 된 상태에서 뭐 논술 준비한다 뭐 전혀 필요 없거든요. 다 됐는데 고3 때 정신 차려가지고 내신 올려놔봤자 학종도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건데 착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내신은 서류로 남는 거니까 남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나도. 근데 이제 간혹가다 제가 가르쳐다 보면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해가지고 막 등급 엄청 올려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동아고가 같은. 근데 뭐 1, 2학년 때 내신 완전 죽 써가지고 뭐 교과는 당연히 못 넣고 교과는 뭐 아시잖아요. 종합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뭐 딴 애들도 뭐 다 뭐 생bio 뭐 다 잘해놨는데 내신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요번에 그런 케이스 좀 있잖아요. 우리 3육도 있잖아요. 근데 정시시험은 잘 봤어. 너무 억울한 거죠. 정시를 너무 잘 봤는데 붙어넣어버리니까 이거 납치라 그러잖아요. 이 수시 붙어놓으니까 오히려 정시로 갔으면 더 괜찮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수시를 딱 끝내버리니까 애가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신은 어머니 성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능은 일단 뭐 2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뭐 모의고사 풀이 학원으로 보낸다거나 뭐 과외를 시켜서 영어나 수학 충분히 조금씩 올릴 수 있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그때 남는 거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좀 이거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어머니께서 좀 신경 써주시도록 한번 어머니들도 요번에 이제 같이 3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대평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국어, 수학, 탐구인데 이제 제2외국어하고 한문까지 이쪽으로 절대평가. 절대평가 요건 대표적인 게 어떤 과목이죠?
영어죠, 영어. 그죠? 영어 이제 90점, 뭐 이렇게 80점, 70점, 한국사 50, 40, 뭐 이렇게 쭉쭉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외국어하고 한문도 이제 절대평가로 넘기고 국수, 탐구 정도만 이제 상대평가, 나래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알아두시고, 요 연기율도 지금 70%라 그러는데 50% 떨어져. 이게 분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학원을 더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더 연계가 안 되니까 EBS 갖고 충분하게 공부하는 애 있잖아요. 지방 애들. 근데 연계를 50%, 그러니까 너무 저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폐단이 생긴다니. 수학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기 문과 가실 분 같은 경우는 수학은 솔직히 3학년 때 하더라도 2등급은 나와요. 어머니 문과 그 커트라인을 보잖아요. 막 60, 50인데 3등급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과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만 정신 차리면 수포할 필요가 없거든요. 딱 맞을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건 다 버리면 되거든요. 4점짜리 너 이거 하지 마.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리면 3등급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안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는 오히려 수학 따기가 되게 편하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니까. 물론 1등급은 양쪽 다 어렵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2등급은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 오히려 내신 받기가 더 어렵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면 적성검사하고 지금 여기 있는 교사 추천서는 폐지. 적성검사 요 봤잖아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가천대, 뭐 한성대 이런 데는 적성검사를 봐요. 이거 마지막 기회라 그래가지고 내신 안 보고 수능 안 보고 이거 약간 수능형인데 내신처럼 내는 거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막 보는 거라서 이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폐지시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잊어먹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있었고 우리 때는 이건 없으니까 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거고, 여기 교사추천서도 말이 하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폐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게 학종이고 선생님들 주관회의에서 뭐 어쩌다 저쩌다 말들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없애겠다는 거고, 결과에 대한 건 이제 다 발표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아까 잠깐 보니까 채은이는 어머니 369죠. 여기는 물어봐도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목요일 날 오신 반 어머니들은 열 몇 명인데 전부 다 학교가 막 다 겹치는 학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겹쳐야 되는데 2명 정도는 겹치고 다 어떻게 해야 돼? 막 수태, 구리, 지난 목요일 날 오시면 동화가 없었어요. 하나도. 동화가, 그래서 동화 안 지원했는데 저희 2학년 동화 제일 많은데 그랬더니 동화가 제일 지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에 했어요? 아, 여기 동화 했구나. 여긴 어아부 하셨어요? 여기는 갈매 했죠.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어느 학교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 목적에 이제 어머니들도 잘 아시잖아요. 무조건 어디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가서 작전도 다 짜시더라고. 아, 내신 어떻게 받아서 차라리 교과로 어떻게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뭐 구리요고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성과 내다가 요번에는 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잖아요. 내신 잘 따서 무조건 수시다 해가지고 수시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경우 있고, 이 지역은 근데 대부분 수시예요, 어머니. 정시 쪽은 정시 쪽 생각하고 이러는 경우는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그 한 앞에 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수능까지 다 대비하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수시에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성과 끝이 나면 정시 성과보다 수시에서 나온 성과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뒤에 보면 그래서 이건 한번 본 거예요, 제가.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이거는 100% 맞는 건 아닌데 참고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뭐 여기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100명 중에서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1등은 여기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꼭 이거는 맞는 건 아닌데 구리 지역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상위권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잘 간 분 같은 경우는 뭐 인문 지역인데 뭐 여기 가고 하면 잘 갔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 선이고 어머니들 다 외우시잖아요. 스카이,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건동홍국 해가지고 뭐 10개 대학 외우고 숙대 2대 따로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대학이 주요 대학이라 그러는 거고, 나머지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안 듣는 대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이쪽은 안 쳐다보실 텐데 어머니들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점점 좁혀지잖아요. 그래 여기도. 근데 여기는 아니실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80%라는 얘기는 2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대학은 아무리 인구가 줄고 뭐가 그래도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이나 어머니들 갈 때랑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외의 대학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뭐 웬만큼이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써인 그나마 요게 이제 그나마 4년제고 지금 막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애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이제 애들을 한동안 이제 모을 수 있는 대학이니까 보시면 되니까 이거 갖고 뭐 너 여기야 뭐 이렇게 할 건 없고요. 집에 가서 한번 아버님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 이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 보시면
예,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1등급 몇 프로, 2등급 몇 프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5등급을 기준으로 17, 17, 12, 12, 77, 44로 되어 있는 거고, 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원점수 100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는 이제 등급을 보거나 표준 편차를 보셔야 되는 거지, 100점이야, 90점이야. 참고로 막 구리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거 막 90점대가 나왔는데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학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보시는 분은 요새는 다 아실 테니까 그거하고 표준 편차. 요번에 국어가 문제가 표준 편차가 제일 높았다는 거잖아요. 150이 만점인데 거기까지 140 몇 점까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어머니들께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어머니들이 더 전문가가 되시는데 저쪽 어머니들은 더 관심 갖는데 굵직굵직한 거는 좀 알고 계셔야지. 혹시 학원에 상담을 가시더라도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대화는 좀 되고 그런가요? 이렇게 근데 세부적으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몰라도 되지만 그게 뭘 뜻하는 거고 요새는 어떻게 가는 거고 공통 과목을 뭐를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알아야지 상담 받을 때 되고 학원 가서도 그냥 덤탱이 안 쓰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조건 하면 되는구나. 그럴 학부모님은 요새 안 계시지만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라고 놓은 거고요. 그 뒤에가 이제 대입 전형의 이해는 그러니까 올해 내년 관련된 거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저희가 다 바뀌었으니까 이게 다 바뀐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그 과목, 수능 과목을 그런 걸로 한다라는 거고 학종이나 교과도 뭐는 빼는데 뭐는 토대로 두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아시는데 우리 크게 대학 입학 전형은 두 가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수시하고 정시잖아요. 근데 지금 수시 비중이 거의 80% 70% 정도 되니까 이제 수시를 낮추고 정시를 높여라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크게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이라고 보면 돼요. 심플하게. 수능은 그냥 잘 보면 된다는 게 수능 그냥 잘 봐서 111이다. 국영수가 111이다. 그러면 요새 고려대학교 3합 5 그러면 되게 따기 쉬운 것 같지만 따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머니? 어려워요. 5 하면 그 정도야. 얘는 1, 요새 고1 때 보니까 다 111이던데 근데 이게 또 고3 올라가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머니 쉬운 줄 아는데 3합 5가 되게 맞추기 어려워요. 그 체조를 막 잡아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는데 수시 모집 유형에는 그냥 학생부가 있는데요. 저희가 쭉 있는 것 중에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성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볼 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수시 모집 이거 수시라 그랬잖아요. 정시는 수능이니까 수시 모집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보통 어디겠어요? 여기 특목 외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점차 줄이는 추세예요. 지금 해외에서 온 애들만 하는 부분에서 특기자 전형도 줄이는 부분이고 과고 이런 애들 하는 특기자 전형이니까 저희는 딱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붙는 거예요. 이 논술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 논술 준비하는 애들은 내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약간 낮으니까 그러니까 성균관대 논술 전형할 때 아시죠? 경쟁률 막 70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다 시험을 보는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그냥 논술 글 잘 쓴다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하고 여기 포인트를 두고 일단 예비 고1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특히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교과 내신을 꾸준하게 하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야지 처음 3월 달부터 막 비교과 넌 다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것도 없고 어디 경영학과를 가기 위한 뭐도 아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해가지고 기록된 게 전혀 일관성이 없다. 그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좋은 애인데 내신 이 전형도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신 100으로만 뽑는 데도 있고 면접을 플러스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애 뽑으려고 많이 그러거든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 100%로 자꾸 안 뽑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은 아까 그 상태예요. 얘가 1.4야. 구리여고에서 1.4인데 대원여고에서 1.8이야. 그럼 1.4를 뽑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 이제 최저를 걸어 놓는 거죠. 이제 그래도 잘하는 애 걸르려고. 그러니까 고대 같은 3합 5로 잡겠다. 이거 3합 5 거의 못 맞춰. 여기 지금 애들 보면 못 맞춰서 떨어진 되게 많거든요. 1차 통과했다가 최저 못 맞춰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학생부 전형이니까 학생부 쓰고 이제 얘가 이제 잠재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교사의
주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엄마들이 저거 믿을 수 있냐. 수치화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학교에서도 이걸로 붙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학교에서 까발리질 않잖아요. 이 수능 같은 경우 우리는 1등급이 붙었고 내신 컷은 뭐 1.4 이렇게 밝힐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적합성 뭐 이래가지고 막연한 거고 학생부에 기로 있는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교수들이 보고 뭐 진짜 객관적으로 뽑았다고 하지만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이냐 아니냐 막 수명요구처럼 뭐 내신 조정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이걸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찍기로 수능으로 100% 옛날처럼 돌아간다?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사는 사회에서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잘 다듬을 것 같고 논술 전형은 말했습니다. 이거는 논술 전형은 지금 뭐 고1 올라갈 때부터 얘가 논술 글쓰기를 잘 써.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 그런 인문 논술 같은 거랑 수리 논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원에서 만약에 다니면 여러 가지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애들한테 이제 하고 교과 과정 외로 출제하는 걸 금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상당히 쉬워졌어요. 근데 쉬운데 한두 문제는 진짜 전공에 관련되게 되게 어렵게 내죠. 변별도를 내야 되니까. 다 쉬우면 이거 누가 100명이 다 100대 1이 넘어가는 애들이 다 맞으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데 우리들은 요 두 가지에 좀 신경을 쓰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건데 이런 전형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면 지금 여기는 표가 조금 엉성하게 엉켜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전국 단위로 지금 퍼센트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 지역 그냥 15개 대학으로 했으니까 어머니들이 아시는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국 뭐 요 정도까지를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대숙대 여대니까 따로 붙여주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합하면 60% 정도 되고 옆에 실기하고 논술까지 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69% 정도가 되니까 70%.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시 70, 뭐 정시 30 이렇게 되는데 그거 되는데 서울 지역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정시 쪽에 조금 늘려서 정시가 29%고 나머지가 수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 갖고 왈가왈가 하는데 어머니들은 일단은 잘 보내려면 수시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되 틈틈이 이제 모의고사 이런 풀이는 고2 올라가고 이러면 할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청실히 준비하고 풀고 나면 모의고사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머리가 아주 딸리지 않는데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학교 거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요새 이렇게 저희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어는 대부분 다 해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삼육중 같은 경우는 영어는 다 마스터 해놓고 뭐 이런 경우 요새 많잖아요. 또 절대평가 되니까 잘하는 데들 많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90 넘어가고 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관건이 되는 건 아니고 영어는 그리고 또 요새 많이 비중이 깎여서 수학하고 국어 쪽에만 해놓고 그리고 내신 관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여기 교과 아까 얘기했던 것 간단하게 볼게요. 교과적인 특징 지원 전략은 그냥 내신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충족 여부가 달성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뒤에 놓으면 거기 학생부 교과적인 특징과 지원 전략 한 장 넘겨보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내신이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방법 확인 필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로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이제 가중치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이런 있으니까 그거는 요강에서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경쟁률은 낮다라 그랬는데 경쟁률은 왜 낮겠어요? 교과 내신은. 이거 다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육고등학교면 삼육고등학교에서 그래도 나름 교과로 집어넣은 애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은 애들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겠죠. 지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막 4.5, 5점 애들이 막 늦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얘네들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여대하고 이화여대를 붙었다. 물론 서울여대 가는 애도 있겠지만 서울여대하고 이화여대를 붙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 인원이 2월 인원이 많다. 그럼 이 인원은 어디서 보냐면 정시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부 100%를 하는 경우도 아까 있다 그랬고 면접이나 실기 뭐 비교과 반영 비율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잘만 맞춰 놓으면 이걸로도 이제 뭐 조금 스카이 뭐 이런 데 가기는 까다로울 수 있을 텐데 제가 구리오고 작년에 가고 요번에 숙대 가고 작년에 한양대 가고 이런 애들 보니까 교과 내신을 잘 따가지고 어떻게 글쎄 모의고사를 우리는 학원은 모의고사를 보통 실력을 보잖아요. 내신은 뭐 다 똑같은 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막 엄청 걔는 이제 학종으로 갔어요. 내신이 되게 좋았는데 내신 갖고는 서울권은 아시죠? 거긴 다 1점대 초반 막 우리가 들어봤던 이제 그냥 뭐 어느 대학 같은 데도 1점 초반 갖고도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거기는 근데
종합은 그거보다 내신 좀 떨어지는데 얘는 내신도 좋은데 종합도 관리가 잘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물론 연고대까지는 애가 노리는 애는 아니었는데 한 거에 비하면 잘 갔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쓴 거에 비하면. 애를 우리 탁가득거려서 뭐 4개월 갔다 못 시키 막 시키는 애는 아니고 학교 내신만 오로지 하면서 학점 관리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났으니까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머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겨보시면 예,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학생부 교과 100%로 뽑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로 해서 얘로 먼저 1단계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서류를 추가시켜서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면접 같은 경우 추가해서 이제 면접 막 대비한다고 애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일괄 합산해가지고 학생부도 보고 면접도 같이 합산해서 보는 경우도 해서 전형이 여러 개인데 내신 너무 좋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 격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특징의 지원 전형은 쭉 보니까 일단 두 번째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수능 최저 학력도 자기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한양대 뭐 이런 데는 아닌 경우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네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지금 잘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자를 바탕으로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뭐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아까 우리 채린이 어머니 다 알고 계신데 여기서도 내신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신도 중요하다. 거기다 이것까지 잘해야 되는 거지 내신은 형편없는데 뭐 저것만 하고 나는 뭐 너무 그쪽으로 발달됐어 이렇다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먼저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일관성 있게 가려면 이 3학년 때까지 계속 가려면 어떤 애들 나중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막 자소서 쓰다 보면 갑자기 경제 쪽으로 애가 지가 뭐를 했던 걸 1, 2학년 때 다 그걸 했는데 갑자기 뭐 철학적으로 바꾸면서 이게 다 꼬이는 거니까 막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담당 선생님이 그럼 학교를 낮춰서 뭐로 바꾸자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자기도 혼란이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1학년 때 딱 주관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이제 애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런데 목적은 거잖아요. 일단 어머니께서 좋은 대학에 좀 보내려는 목적이니까 애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뭐를 하고 싶은가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야 수학은 어디까지 해야 돼. 영어는 됐으니까 뭐 국어는 어디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놨는데 애는 아무 뭐가 없고 그냥 학교만. 또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있으니까. 고1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카이 아니면 요새는 좀 알더라고 애들이. 서성한 정도까지는 갈 거야. 그것만 정해서는 곤란하고 자기가 학교 전에다가 뭐를 하고 싶은 거가를 일단 먼저 정하고 그리고 맞춰가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받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요사항에 보면 교과성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교과성적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하시면 이제 그 다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요 특징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왔구나. 뒤에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서류 면접 다양한 전형 요소에서 뭐 이런 걸 기본으로 평가를 한다 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전공 관련 활동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학과인데 저희 간에 보니까 경제학과인데 네가 내신에 수학은 좀 문과인데 수학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수학은 1등급을 무조건 받았는데 나중에 합격했는데 지가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하고 면접을 했는데 수학이 1등급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봤다고 그냥 물어봤는데 예간에는 자기가 수학 1등급 받아서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가면서도 문과인데 너가 수학 참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으니까 그 전공 관련된 활동도 충실하게 이제 같이 맥락을 좀 가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이런 건 기재 금지하게 돼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애들 자율 동아리라고 들어보셨죠? 지네끼리 막 짜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속치 말하면 가라로 막 지네들끼리 막 만들고 그냥 3명끼리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늘리느라고. 근데 요번에 2022년부터는요. 이것도 한 학기당 하나만 기재하게 돼 있어서 최고 많이 써봤자 6개. 그러니까 막 무대뽀적으로 막 불필요한데 막 적는 것도 다 기재하는 상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잡음이 많으니까 괜히 막 장수만 늘리는 거 있잖아요. 별 필요 없는데 막 장수만 엄청 늘려가지고 막 보면 되게 막 잘 쓴 것 마냥 이렇게 되는 부분도 줄여서 선생님들이나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말은 많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평가 여성 여기 이런 걸 평가한다라는 얘기니까 진짜 주관적이잖아요.
아 얘가 자소서를 쓴 걸 보니까 뭐 학업 역량 우리 경제학과로 오면 얘가 좀 잘하겠구나 뭐 어떤 그런 것도 본다는 얘기인데 걔가 쓴 것 같고 그리고 전공도 적합한가 안 한가 준비를 보니까 얘가 참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알바도 뭐 그쪽으로 많이 하면서 이런 거를 본다는 거니까 쭉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마 학교 선생님하고도 상담은 될 테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다라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거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미리부터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신은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1학년 올라가는 단계니까 미리부터 준비하자. 중상위권 대학 저희가 가려는 대학 있잖아요. 저희 들어본 거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시조 읊듯이 읊은 데 있잖아요. 뭐 스카이, 뭐 서성한 뭐 이렇게 쭉 외웠던 그런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교과 전형보다 많다.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은 학교 그거를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있는 뭐 전교 몇 등하고 특목고 대원외고에 몇 등하고 볼로 하니까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우수한 애들 좀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면접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걸러내려 그러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뭐 자기소개도 면접 준비 이런 건 이제 고3 되면 이제 다 준비할 텐데 요렇게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보시면 어머니께서 한번 눈을 한번 훑어봐 주세요. 논술 전형은 이렇게 보면 100% 논술로 뽑는데 뭐 서울시립대 정도 어머니께서 눈으로 보실 테고 뭐 서강대, 경희대 근데 이거는 2022년도 되면 지금 논술 전형하고 그 아까 뭐 없어졌다 그랬죠? 적성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논술 전형도 지금 계속 줄이는 추세예요. 이것도 계속 줄여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단순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논술을 이렇게 끝난 것보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계속 없어지면서 이제 하나씩 할 거거든요. 제일 많이 애들이 지원하는데 이제 여기 성균관대학교가 있으니까 논술 전형하면 저기 미어 터지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나중에는 없을 텐데 여기 지금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 20%부터 해서 실질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수능 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과가 400점이고 수능은 100점이다. 그러면 교과 400점이면 어마무시한 높네. 근데 실질 반영이란 뭐냐면 400인데 만점은 400이야. 근데 9등급에는 394야. 그럼 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6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 점수 쫙쫙 벌어지니까 그 내신을 상위권 대학에서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니까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지. 실질 반영률이 중요한 거지. 뭐 배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최생 그거는 뭐 너네 이 정도 못 봐도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높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실제 당락은 아까하고 같은 내용. 그 내신이 뭐 40, 20%라도 당락은 논술 성적으로 하는 거지 그 내신 갖고 그때 근데 비슷비슷하다. 그럼 이제 그때 내신 유리한 애가 유리하겠지만 그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은 거는 아까 얘기했죠. 자격이 그만큼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다 웬만하면 논술 한번 보자. 근데 주변에서 혹시 본 분 계시지만 봤는데 붙었다. 혹시 계신가요? 논술 봤는데?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논술로 봤는데 붙었다. 이런 별로 그 구리오가 한 명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서강대인가 어디 붙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논술로 봤는데 뭐 붙었다 이거는 힘드니까 어머니께서는 일단 올라가셨을 때 해주시고 애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머니들 그래도 토요일 날 7시 때를 잡으니까 이때가 제일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솔직히 가정에서 있는데 제가 잡으면서도 아유 괜히 이때 잡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갑자기 여기에다가 다 목요일로 옮겨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요일 날 하고 이때인데 이렇게 오실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 왜냐면 제가 이제 저기 형제도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있으면 오히려 다 아니까 그런데 오실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관심만큼 또 애들이 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애들 1월 달하고 2월 달은 잘 다듬어서 잘 높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제가 이렇게 가까이 선생님들 수업하고 이렇게 보면 똘똘하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기 다 오신 분들 그러네. 고1 거 갖고 시험 봤거든요. 근데 제가 채점하고 봤는데 성적이 기존 고1 애들보다 점수 그게 평상시 고1 애들 보는 거거든요. 학기 중에 애들 왔을 때. 근데 학기 중에 제가 채점했을 때 60, 뭐 50, 제가 50이 컷인데 내신 때는 뭐 40을 받더라도 내신 근데 여기 지금 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50, 60 받은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봤는데 애들이 막 그래서 이거 왜 시험지가 갑자기 애들이 쉬워졌나 왜 그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 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얘가 고등부 국어 안 했는데 이거 볼 필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등부 국어 안 했는데 근데 국어는 또 볼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점수들이 막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그 반이 지금 그
윗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이 예비고 반은 아마 원장님께서 얘기할 때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근데 1, 2월 달은 어차피 똑같은 상황으로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아요. 뭐 전교 1등이나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뭐 중학교 때 80이나 70이나 80이나 100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게 뭐 실력차가 뭐 딱 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건데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이런 비문학이나 문학 수업을 하고 나서 3월 모의고사도 몇 학년 거예요, 어머니? 3월 모의고사 보는 거. 그거 중등부 거예요, 어머니. 중등부 거. 그걸 착각해서 뭐 3월 모의고사 1일 나왔는데 뭐 나중에 늦게 봤다니까 그건 중등부 거니까 잘 보면 좋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걸 그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도 뭐 중등부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는 애들은 또 잘 볼 테지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 제가 보기엔 좋은 성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빨리 설명했으니까 그 뒤에 거가 아마 더 중요 포인트일 거예요. 원장님이 오셔서 그게 어느 거냐면 오고, 예, 그거. 잠깐 쉴 동안 어머니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 시꺼먼 거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특강 시간표랑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이따 질문할 거 있으면 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 질문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요 뒤에 넘겨보면 이게 방학 동안에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시고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화장실 잠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했던 애든 못했던 애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고등부 수업을 안 들었던 상황이라서 뭐 이제 아주 탁월한 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가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중계동에서 강의를 할 때 중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1 때부터 탁월했어요. 뭐 그런 애 빼고는 그냥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을 특별히 수준별로 나누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월 달에 1월 말 끝나고 나서 한 반만 제가 이제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한 반을 골라서 이제 제가 특별 관리하는 반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1학년 초반에는 암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리큘럼이 스텝 10이에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스텝 10인데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고등학교 공부 예비이기 때문에 스텝 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제 머리 뚜껑을 열고 때려 넣는 겁니다. 확 넣고 이제 뭔가 재료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근데 이것도 아직은 뭐 좀 그렇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태까지 넣은 재료들을 바탕으로 막 엮는 시간이 이제 5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집에 문자가 매주 갈 겁니다. 그런데 그 100% 서술형이에요. 10분 확인 학습이라 그래서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채은이 50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50점이 뭐야 이제 그럴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한 달 정도는 전부 다 그 점수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 외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의 어떤 거칠게 외우는 것만 하지 정밀하게 외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점수가 올라갈 거고요. 등수도 상위 절반 정도는 등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이 10명이면 10명 중에 4등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40점이지만 4등 했으면 못한 건 아니구나. 이제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 매주. 네. 네, 그겁니다. 10분 확인 학습.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맛보기고 이제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돼요. 문자가 이제 매번 갈 겁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는 이런 커리큘럼은 가능한데요. 여기 지금 위에 요런 수능 커리큘럼은 그런 테스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고력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월 정도까지만 그런 문자가 가고 그 뒤로는 이제 안 가는 게 원래 커리큘럼상 그런 테스트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초 현대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중에서 고1에 들어가는 문법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수능 문법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 겨울방학이 바빠지니까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이 되면 비문학 수능, 이제 비문학이 제일 중요해요. 비문학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해서 시조하고 현대산문을 이것도 많이 봅니다. 하루에 막 한 10개씩 이렇게 봐요. 그래서 50개, 70개 이렇게 봅니다. 현대산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수업이 시작이 되고 수능 문학을 잡게 되고요. 기출 비문학, 여기서 배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맛보기지만은 2개월 동안 비문학의 원리를 배워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야. 요건 이제 기출. 몇 학년? 1학년, 2학년 기출.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제 한 학년씩은 앞에 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문학 기본 끝나고 이제 독해, 조금 어려운 독해 들어가면서 여기 문학 기본에서 배운 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기출 문학. 그래서 역시 1학년, 2학년 이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배우고 있는 교재고요. 50번까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첫 주에 요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막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 위에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모르는 시를 접근해야 되고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면 그게 주제고 막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시간에 요 두 개를 맛보기를 자세히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6개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 6개, 6개인데 이게 1시간 20분에 6개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또 더구나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 전달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끌어내는 방법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굉장히 바쁘게 좀 돌아가고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2월까지 해서 50편이 끝나게 돼요. 1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벌써 지금 3번이 이번 주면 지나가게 되죠. 2년 고1 내신 문법입니다. 여기는 1학년 중간에 1학기 중간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1학기 기말, 요거는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런 내용. 2학기 기말 지금 안 보이시지만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뭐냐면 선조들의 문자 생활들에서 훈민정음, 이제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 이제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요거 표준어 같은 거 들어가는 거고요. 요걸로 지금 이제 1월까지 하고요. 요게 이제 1월까지 못 들은 친구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정규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이것도 하는 게 좋겠죠. 걔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게 이제 문법은 내신에서 100점 맞으려면 3번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지금 배울 때는 다 알겠거든요. 오,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는데 3월쯤 가면은 한 4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요. 이제 또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기억을 하고 시험 직전에 이제 막 암기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지금 안 배우는 애들은 이제 시험 때 되면은 외우기 시작하죠. 그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들어가는 컬이고요. 비문학 20제인데 목차를 보시면 아까 목차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목차가 작품별. 근데 이놈이 이제 2월부터 들어가는 목차는 개괄적 사실의 이해, 주제 찾기, 뭐 추론하기, 적용하기, 보기를 포함한 적용하기, 세부적 사실의 일치 이렇게 생겼어요. 수능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1, 2, 3학년 다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계속 3년 동안 반복해서 배우는 원리입니다. 3학년 교재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요걸 배우고 나서 1학년 문제 배우고요. 여기 조금 난이도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예 안 다룹니다. 그리고 이연 필수 시조라 그래서 요거는 내신 대비한 건데요. 역시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의 시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여기다가 숙제를 해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뭘 쓸까요? 여기 시조고요. 여기 단어 해설이고요. 여기다가 해석을 본인이 집에서 써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단어를 보고 이제 추론하는 거죠.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 모를 만한 단어는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달아놓은 부분이고요. 문제도 있는데 여기 써오고 문제 풀어오고 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분량이 당연히 한 10개씩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문학 기본이고요.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들어가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조 한 50편, 현대소설 한 20편, 그리고 앞에 현대시 50편, 총 120편의 작품을 배웠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묶는 겁니다. 긍정, 부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긍정, 부정 판단하는 방법은 정석이역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자가 원하는 것은 긍정이다. 외워요. 두 번째, 수식어가 서술어가 긍정이면 긍정이다. 외워요. 세 번째, 긍정 대상의 행동과 속성은 긍정이다. 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막 외우고 나서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폭포에다가 야, 폭포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긍정, 부정 표시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절벽에다가 세모를 쳐요. 야, 그거 왜 부정이야? 얘기하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폭포는 인간이 무서워하는 대상이니까 화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포가 아니고 절벽이. 절벽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어디 가서도 못 배우는 겁니다. 제가 개발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제일 싫어하냐면 남의 거를 따오는 게 체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개발입니다. 다 개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하는데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제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 잘 습득이 되고 애들도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랑 하나가 돼서 생각의 흐름이 계속 하나로 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연습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요게 수학의 정석으로 따지면 유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정석을 배웠거든요. 유제 10문제 정도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달달달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에 고1과 고2 문제, 어려운 문제, 정답률 67% 이런 어려운 문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꿈은 국어의 정석을 만드는 겁니다.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일단 테마는 수학의 정석 테마입니다. 기출 비문학이고요. 아까 비문학의 원리를 배운 것을 여기서 월별로, 이제 이거는 주로 속초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월별로 모의고사 1회,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앞에 6개의 유형을 배웠거든요.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이다 라는 걸 본인이 적고 풀어야 됩니다. 아, 이건 세부적 사실의 일치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틀린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라서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는 다 그렇게 풀도록 애들한테 노트가 나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 문제들이고요. 고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 정도 레벨로 진행하고요. 네, 안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교재는 그렇게 해서 1년이 마무리되게 되고요. 방학 때는 이제 3학년 1, 2, 3학년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아이들 시간은 여기에요. 노란색 하나, 둘, 셋인데 지금 이 반이 여기랑 여기가 노란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 마감됐어요. 여기 마감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인원이 많은데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마감이냐면 일단 애들을 좀 세세하게 저기 최우진 선생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애들하고 이 1대1로 많이 잘 다가가시기 때문에 일단 반 인원을 6명으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요 반을. 그러니까 소반에 저희가 원래 많이 하는 학원이거든요. 강의실 크기 보면 아시겠지만 25명씩 수업합니다. 3학년들. 그런데 그 최우진 선생님이 좀 1대1로 초반에 좀 많이 잘 봐야 되기 때문에 6명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뭐 1명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감 다 됐고 여기도 마감돼서 이쪽으로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에 이제 개수는 좀 이렇게 늘어나는데 만약에 저희가 공지가 이쪽 반이 개설됐다고 공지가 나가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애도 약간 애들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조금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일어나기 싫으면 또 일로 오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들을 수가 있겠죠. 진도는 동일합니다.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반을 나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방학 때는 좀 부족하니까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는데 1월 달에는 모의고사 풀이하기가 조금 아직 수준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비문학 교재가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중3께. 그래서 그 남은 거를 한 달 동안 여기 클리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하고 여기 이제 특강이 있는데 특강은 필수는 아닌데요. 이제 애들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네. 나는 빨리 좀 치고 올라가겠다 싶은 친구는 많이 시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해 3개, 4개씩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 스타일이고 나중에 3학년 때까지 골고루 듣는 애들도 있고 어차피 부족한 내용들을 채우긴 해야 되니까 빨리 듣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텐데 아이의 성향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고 굳이 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는 요거는 약간 부족한 학생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예요. 이연 내신 선택지라는 게 뭐냐면 이 인근 학교들이 1, 2, 3, 4, 5번으로 많이 출제하는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지용의 유리창이면 그 시 전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감정 대위 사용된 부분하고 역설 사용된 부분하고 공간각적 심상 사용된 부분만 탁탁탁 잘라서 요거 공간각적 심상이 알아차릴 수 있게. 왜냐하면 문제가 시가 한 편 나오고 나서 밑에 모르는 시가 5개가 나와 버리니까 미리 공부를 안 하면 이걸 이제 못 하는데 이게 언어적 센스가 있는 애들은 정규 수업만 들어도 이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애들은 이 수업을 아마 따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 워낙 애들이 이걸 필요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구리오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험에 그런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운 작품 말고 1, 2, 3, 4, 5번이 5개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럼 총 25작품이 한 번의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 센스 없는 애들은 사실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별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별표가 난이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1학년들 못 듣습니다. 들으면 학원을 그만둘 거예요, 아마. 요런 거 보면은 수능 문법 기초는 작년에 동화고 간 애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동화고가 문법이 빡세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문법 기초를 듣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이과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듣는 강의, 고전이 좀 어려우면 고전 3분 연습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여기 8개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아까 앞에 적어놓은 5개만 실강으로 개설이 된 것이고, 그 5개에 해당 안 되는 것들, 요거 운문문학 기초, 그리고 수능 문학의 정석, 이게 체린이가 들었던 강의입니다. 인강으로 들었던 강의예요. 그 다음에 고전 운문 연습, 요 3가지 강의는 지금 안 깔려 있어서 태블릿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태블릿이라는 게 뭐냐면 학원에 요 태블릿이 있어요. 그럼 나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모르면은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제 인강과 비교해서는 장점이 대부분 완강을 한다는 거. 인강은 끝까지 듣는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완강을 해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밖에 계신 부원장님이 왜 안 들어? 5회 빨리 들어. 이번 주 약속 정해 해서 와가지고 듣고, 또 장점은 저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보통 평일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고 체크받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 실강이 아닌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강도 시간이 안 맞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들을 수 있느냐? 아니요. 촬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다 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가 3분의 2. 그렇게 들으면 3분의 2고요. 오히려 뭐 태블릿으로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리닉 요거 합치면 3개가 되겠죠. 클리닉은 필수예요. 꼭 나와야 되고, 정규 수업도 필수니까 2번은 꼭 나와야 되고, 특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특강을 하고 싶으면 이 2개를 합쳐도 됩니다. 여기 특강을 듣고 여기 밑에 클리닉을 하고 나서 요 하루는 이제 국어 하는 날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뭐 정규를 듣고, 이런 식으로 가면 방학 때는 공부량은 아주 넉넉하고 충분하고 넘칩니다. 국어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상위권 애들은 일주일에 1번 나오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2번 이상 나오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사실 영수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죠. 네, 이건 정규는 총 2월까지 8번, 특강은 6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10분 확인 학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처음 시험이라서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원래는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각의 전이를 여기 나온 게 뭐에 뭐 환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클리닉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의고사는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매주 하나씩 푸는 것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 독해 시간이 좀 독해가 잘 안 되는 학생한테 도움이 됩니다.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못 푸는 것을 빨리빨리 버리고 적정한 등급을 받는 것.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친 모의고사 풀이는 조금 역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학년. 사실 모의고사 전혀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안 풀어도 됩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 학원 애들 1학년 애들 모의고사 안 풀렸어요. 왜냐면 모의고사는 제가 다른 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다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대부분 80점, 90점 이상 나옵니다. 1학년 거 풀면. 100점 받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많이 풀면 시간 낭비죠. 어차피 맞을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퍼센트로 보여드렸죠. 어려운 문제만 56% 이런 문제들만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2학년 애들 오는 애 중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학원을 왜 옮기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모의고사 풀이만 해서요. 2학년 때까지 계속 모의고사만 풀고 있었던 겁니다. 주구장창. 시간 낭비했죠. 자, 그래서 1월 달은 고1 비문학 기출 중3교재 뒷부분 하고요. 평시에는 고1, 2 기출 모의고사 7개년 정도를 다룹니다. 평시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 푸시는 저희가 하는데 그게 아이의 개인 스케줄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푸시할 수는 없잖아요. 평시에 나올 수 있는 비중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애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님들께서 좀 강하게 밀어주셔서 학원에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평시에는 희망자만 진행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전원 다 시간이 가능할 테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성공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보셨죠? 우리가 다른 반에서 들으실 때 보셨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에 최상위권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1등급을 받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겁니다. 3.6중 출신 친구고요. 들어와서 이 친구는 좀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급해서
1년 정도 만에 실력이 대부분이 향상됐습니다. 사실 더 가르칠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쑥쑥 특강도 다 듣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 그만두지는 않고 3학년 끝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꾸준히 1등급 받는 친구도 있고요. 거꾸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과채상위권 학생인데 이 친구는 아까 걔보다 더 잘하는 애인데 머리가 이과 머리라서 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들어왔는데 1학년 때 헐레벌떡 들어왔죠. 왜요? 4등급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언어 능력은 조금 부족한 친구였고요. 수능 3개월 전까지 계속 1부터 3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전력 질주해서 내신은 근데 괜찮았습니다. 내신은 끝까지 1위였어요. 어떤 식으로 1위냐면 중간고사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항상 받다가 기말고사 때에는 막 빡세게 해서 역전해버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고요. 수능은 기복이 있었는데 특강을 초반에는 그냥 한두 개씩 적당히 듣더니 3학년 때 완전히 듣고 결국은 수능 1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적힌 것만으로 1등급 받은 게 아니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3개월 동안 전력 질주가 비밀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문학이었어요. 2학년 문학 커리 중에서 저희가 꼭 들어야 되는 커리가 중요한 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책을 2권을 더 사라 그래서 그 문학책을 3개월 동안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다 맞았어요. 비문학은 어차피 한 2개 틀렸는데 총 87점인가 88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최상위권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들어온 애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문과 중상위권이고요. 인창고 학생인데 중학교 졸업은 180점대 초중반 정도로 인창중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히 늦게 왔어요. 국어학원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3학년 1학기 때 1월에 왔습니다. 직전 모의고사 4등급 내신 3, 4등급으로 그냥 뭐 중상위권인 학생인데 아주 암기력과 성실성이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와보니까 원래 이렇게 3학년 때 들어오는 애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되게 열심히 해요. 특히 암기력이 뛰어났습니다. 뭘 시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외우는 학생.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책을 보면 뭐 빈틈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필기 다 돼 있고 이랬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 때 내신 훅 올라가고 기말고사 때 내신 전교 1등하고 그래서 수시로 간다고 8월 달에 그만둔 케이스. 내신 잘 나오는 케이스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내신만 잘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 여기서 마이너 학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드리면 안 되나? 마이너 학교 지금 지원하실 수도 있는데 수택, 토평 뭐 이제 이런 학교들 구리여고도 되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죠. 구리하고 뭐 이런 학교들은 그 내신 같은 거는 그냥 바로 1등급 거의 한 8, 90%가 학원에 등록하면 바로 1등급 이렇게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오는지가 너무 뻔하게 나오니까. 동화나 삼육은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 동화, 삼육, 와부, 갈매. 갈매는 쉬워요. 대신 잘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갈매는. 와부도 쉬워요. 저 와부 앞에 지금 학원 열까 생각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와부 애들이 그렇게 국어학원을 많이 안 다니는 것 같고 지역이 또 외지잖아요. 이제 와부 애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2학년 애들, 3학년 올라간 애들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오자마자 걔네가 한 4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신 4. 뭐 수능은 뭐 모의고사는 1, 2도 나옵니다. 애들 다. 근데 내신은 이제 피 터지잖아요. 2는 다 찍었습니다. 바로 다 2를 찍었어요. 1 찍은 애도 있고 2 이상은 다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와부에 EBS 출강하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1학년에 3분 들어오세요. 3분. 다른 학교는 1학년에 1분 들어가십니다. 3분 들어오세요. 쏟아 붓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 3배예요. 1학년부터. 2, 3학년은 더 하고요. 막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동네 학원에서는 처리를 못 합니다. 저희도 동네 학원이지만 사실은 동네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갖고 있는 수준이 사실 메이저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지 어디서 발췌된 문제인지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 유사한 자료를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한 5배, 6배 분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더니 와부 애들은 성과가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동화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동화 내신 따기가 와부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와부보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시 실적도 와부도 괜찮은데 동화가
명수로는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를 다 따지면. 그렇고요. 3육은 좀 요새는 조금 뭐라 그럴까, 입시 실적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잘 나왔나요? 의대 그 6명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2명 복수 합격. 그래서 6명이라고 처음에 이제 알려졌던 모양인데, 저희 학원에 이제 작년에 올해 지금 시험 본 애들은 3육의 기숙사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잘 봤어요. 그런데 뭐 다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제 이 학생은 그래서 인창인데 그렇게 해서 내신을 잘 보내고요. 이제 이 학생은 문과 중위권 학생이었는데 이런 학생이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유는 80점대 초중반으로 이제 동구중 출신인데 2학년 1학기 이제 동아를 갔으니까 이 정도 점수로 동아를 가면 제일 고생을 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국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모르고 있다 2학년 1학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직전 모의고사 4등급 내신 4, 5까지 찍는 애였어요. 언어 능력도 그냥 그렇고 암기력은 없습니다. 성실성도 중상이었어요. 학생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사람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여학생이에요. 너무 착한데 재원 중에 3분의 2는 성실 수강 있고 3분의 1은 뭐 더 학교 동아리 한다고 안 나오고 뭐 비와서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끊지 않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서 모의고사 4등급이 3등급이 되고 내신 4, 5가 3, 4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올해 들어오면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여자애들은 성실하게 하면 좀 무섭습니다. 막 성실하게 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더니 결과가 언제 나왔냐? 중간고사 때 내신 2를 찍고요. 이거 뭐 처음에 장난쳤습니다. 애는 좀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유 웬일이야, 우연이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6월 모의고사 때 2등급 받더라고요. 모의고사 2등급으로 훅 올랐고 9월도 2등급 받아서 이 친구는 정시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시를 합격해버려가지고 그만두게 된 케이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속도가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는 그 애의 지능의 수준과 성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또 비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동화 애들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전원 90점 찍었습니다. 요거는 여러 학생의 케이스를 하나로 모아놓은 그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과 중위권 X군인데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2학년 정도에 우리 학원을 입학을 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잘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실 형제 자매가 있지 않거나 입시에 관심이 없으면 국어학원 잘 안 오게 됩니다. 근데 직전이 엉망인 상태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1년 정도 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언어 능력은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내신 등급을 잘 받는 경우가 이제 일단 학원에 입학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첫 시험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 7번으로 혹시 될까? 지금 요 학생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적당히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 더 이상의 열정이나 더 이상의 성실성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면 2, 3등급 정도로 고착화되고, 이게 한번 고착화되면 뚫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 하면 좋잖아요. 새 학원에 가면은 처음에 쭉 하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서 어느 정도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착화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성실성, 독해력, 열정.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개만 가지면 2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성은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에 집착하는 능력. 숙제 잘하는 거죠.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독서량과 선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해력은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거는 끝난 거잖아요.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수업 때 끝나고 와서 쉬는 시간에 계속 질문하고 남아서 질문하는 학생, 그리고 학습량이 많은 학생,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찾아서 듣는 학생, 이런 학생 중에 두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고 숙제를 해오도록 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능동적인 부분이에요. 이 위에 거는 옆에서 독려해서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이제 오늘이 간담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는 주부터 아이들한테 이걸 요약본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집에서도 이 부분만 좀 이렇게 능동적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내용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학생들 1년 동안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벌제 진행되는데요. 시상 내역은 이런 거 있고 혹시 지금 그 처음 학원 등록하셨으니까 모르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저희는 그 모의고사하고 학교 내신에서 100점 맞으면 문화상품권 3장이 나갑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0원짜리 3장이고요. 1등급은 문화상품권 2장, 2등급은 1장인데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한 번 일로 올라가면 모의고사 학교 내신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뭐 한 번에 7장, 8장도 받아갑니다. 게다가 친구 속이 오면 2장도 받으니까 한 번에 10장도 막 받아가고 그래요. 애들 좋아합니다. 벌점제도 시행이 됩니다. 새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애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엄마한테 들었대요. 어제 왔다 가신 부모님이 집에서 야 벌점제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와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벌점이 뭐예요? 그래서 퇴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15점 되면 부모님한테 전화 드릴 겁니다. 숙제 안 해오거나 무단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교재 미지참하거나 테스트 미통과 수업 방해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애들이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잘 운영이 되면 효과적인 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 관련 협조는 그 뒤에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데스크 통화하셔도 되지만 바로 저기 원장 바꾸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